업계 이슈 요즘 어때요? 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좀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편한 이야기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업계 어떤 이야기들이 좀 돌아다니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GA 1200% 룰에 대해서 나는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그 수수료 체계 분급이 2029년에 7년으로 확정이 된 내용들을 나는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대부분 없으시네요. 그냥 하지 말까요? 모르니까? 넘어가? 그럼 안 되겠죠?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00%말 룰이라는 게 뭐냐면요. 2021년도에는 이미 원수사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에는 이 룰이 적용이 안 돼서 수수료에 있어서 원수사보다 GA가 경쟁력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쵸? 자, 1200%말 룰이라는 자, 이런 겁니다. 원수사에만 적용이 되던 게 이제는 GA에도 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7월부터 적용하겠다. 자, 2200%는 수수료 시책 지원금을 다 합친 금액이에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수수료 체계가 이제 분급으로 된다는 건데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현재는 손보, 승보 2년차, 3년차에 지급하던 것을 27년도에는 4년으로 먼저 확대했다가 29년도에는 7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지난주 리더 워크숍에서 한 2시간 반 정도의 5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 리더 그룹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에 따른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선포를 했었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영업은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런 제도는 설계사의 너무 잦은 이직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설계사의 이직으로 인해서 고아 고객, 이관 고객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보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는 이 선지급 구조는 결국은 불안전 계약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약의 해지가 증가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던 본질이 훼손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이 본질을 좀 회복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건정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해야겠네? 그러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러한 제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자, 저는 이 전략들을 5가지로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바로 고객을 향한 마케팅의 다각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영업의 형태가 DB 영업에 한정돼 있고 많이 치중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을 브랜딩 영업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기존의 DB 영업은 물론 지금도 DB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꽤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B라는 것이 보험사에 유입이 된 게 이제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DB 퍼미션 전화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보장 분석 받아봐라. 못 받은 보험금 찾아주겠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겠다. 이런 전화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신 분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이클이 3년에 한 번씩 도는데 벌써 2번을 돌았습니다. 내년이면 3번을 돌아요. 여러분 처음 DB 영업했을 때보다 지금 DB 영업하는 거 어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DB 영업의 한계를 좀 이해하고 고객의 타겟을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DB 영업은 결국은 비효율적 반복 노동이죠. 여러분들 계속 콜하고 거절 처리하고 고객 만나고 노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세요. 지금 하던 대로. 하지만 그것과 추가로 우리가 미리서 준비해야 할 고객의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고객도 사이클이 3번이 돌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고객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DB 영업에 대한 비중을 없애자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우리는 축소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케팅을 다각화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죠? 자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는 찾아가는 영업이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영업으로, 설계사로, 컨설턴트로 10년을 제가 일했다면 저는 더 이상 찾아가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DB를 쓰는 이유가 뭐죠? DB를 쓰는 이유는 분명하게 DB를 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DB를 쓰는 건 지금 당장 만날 고객이 없기 때문에 DB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경력이 10년 이상 되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 한번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15%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손 내리지 마시고, 자, 10년 이상 되신 분들, 어떤 질문 하실지 알고 지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나는 아직도 DB를 쓰고 있다. 그대로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우리 혁재 지점장님,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내리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DB를 쓰는 이유는 DB를 쓰지 않기 위해서 쓰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DB를 쓰고 있다면, 내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자진해서, 네, 자수하셨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10년이 됐는데도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도가 바뀐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고객을 오늘 계약하고 새로운 DB 가지고 와서 또 새로운 고객 찾아가서 또 계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단기적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고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생애부터 죽음까지 함께하는 비즈니스 아닌가요? 맞아요?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DB는 딱 몇 년? 1년입니다. 1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1년 안에 DB 영업을 끝장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도래할 GA의 구조와 제도의 변화와 딱 맞아요. 지금 당장 계약하기 위한 스나이퍼 같은 영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농부의 영업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대표님이 뭐 영업을 얼마나 하신다고. 이런 표정? 잘했어요, 저도. 3W 50주 하고 MDRT 하고 다 했습니다, 저도. 저기 이 증인이 있어요. 한의사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정말 잘했어요. 누가 없었어요, 방금? 방금 누구예요? 최강. 가만두지 않겠어.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흐름을 놓쳐버렸네.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에? 그래서 저라면 제가 영업을 10년 넘게 했다면 저는 더 이상 고객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고객에게 전화 안 할 거예요. 저 세상에서 전화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들 전화하기 싫죠? 전화하지 않고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든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바뀌는 게 두려우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들이 만날 고객이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영업을 할 거란 말이죠. 저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 고객 상담실을 딱 차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오면 번호표를 뽑고 저와 상담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만들 겁니다. 저는 하루에 10명도 상담이 가능해요. 왜?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 상담을 안 할 거니까. 이미 상담은 다 끝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유인 모델과 플랫폼으로 이미 나라는 사람은 다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오면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무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안 쓸 거예요. 저는 비서를 3명 정도 고용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청약 설계부터 가입 설계 동의부터 보험금 청구부터 사소한 모든 것까지 대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고객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손잡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 응? 저는 뭐예요? 앉아서 상담만 하는 겁니다. 왜? 상담은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앉혀놨는데 다른 사람이 상담하면 안 되겠죠. 나보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명을 상담할 수 있고 개인 영업으로도 보험료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몇 방 뛰십니까? 하루에 3방, 5방, 20대, 30대 건수 영업으로 7방, 8방 이것을 10년, 20년 지속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이러한 제도와 구조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를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러한 변화는요, 이제 어중이 떠중이 보험 설계사들은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7년에 대한 분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하루살이처럼 이번 달 영업해서 다음 달 급여를 받아가는 구조의 생태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그런 생태계가 아니라고요. 자, 앞으로는 DB가 없어도 반드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죠. 고객을 모은다는 건 이제는 한 번 팔고 끝나고 또 팔고 끝나고 이렇게 고객을 찾아가는 스나이퍼의 영역이 아니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농부의 역할로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은 고객이 찾아오는 것은요, 브랜딩과 마케팅이에요. 브랜딩과 마케팅. 보험사에서 이런 걸 왜 가르쳐 주냐?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가 고객을 창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수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영업력들은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료나 PT, AP북 들고 가지 않고 그냥 만나도 눈빛으로 상담할 정도가 된다니까요. 10년이 되시고 15년, 20년 되시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는 상담력이 아닙니다.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이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쓰지 않으면 결국은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다 도태되고 말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GA가 30만입니다. 원수사가 15만, 대략 55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N장력까지 하면 이제 70만, 80만 시대, 곧 있으면 100만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런 GA의 구조적인 변화 중에 과연 몇 명의 설계사들이 차별화와 전략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을까? 저는 절반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가, 준비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으세요? 자, 브랜딩이라고 하면 어렵죠. 자꾸 브랜딩 하래. 관리자들도 자꾸 대표님도 브랜딩 하래. 근데 브랜딩이라는 용어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브랜딩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브랜딩이 뭡니까? 브랜드에는 ing가 붙어있죠. 자, 브랜드는 납니다. 내가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브랜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ing가 붙어있어요. ing. 나의 진행형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나라는 사람의 진행형이네요. 자, 브랜딩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금이라도 1,000만 원 정도 받아보고, 뭐 MDRT라도 좀 해보고, 뭐 3W라도 해보고, 뭔가를 자꾸 달성하고 이뤄내서 그것을 노출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건 브랜딩이 아니에요.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는 그저 나의 인생이고 삶이죠. 왜? 나라는 사람의 ing. 결국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 그 과정에는 계획도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실행했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도 브랜딩이 되지만 좌절과 실패의 모든 과정이 다 브랜딩에 담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브랜딩 하는 게, 인스타 하는 게 브랜딩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했을 때 그냥 이 도구 자체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브랜딩은 뭐다? 브랜딩은 나라고요. 나. 그러면 이런 도구는 마케팅의 도구일 뿐이에요. 왜? 나를 브랜딩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중에 하나가 그냥 인스타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하는 게 브랜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딩은 뭐다? 그저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브랜딩의 핵심은 결국은 목적지예요. 우리가 브랜딩을 왜 하냐? 여러분들 브랜딩 왜 합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인스타 열심히 하고 페이스북 열심히 하고 스레드 열심히 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브랜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 창출이라고요. 고객 창출. 브랜딩의 우리의 목적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의 유인 모델의 목적은 후보자 창출이라는 목적이 명확해요. 저는 이런 SNS의 채널을 통해서 수익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후보자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러 가는데 유튜브가 돈을 주네요? 그럼 받아야지.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뭐다? 두 가지예요. 우리의 비즈니스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고객 창출이라는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고객을 창출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을 해주실 고객을 찾든지 함께 비즈니스를 할 후보자를 찾든지.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10년을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11가지의 유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점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업으로 롱런했다면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가 반드시 됐을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자, 브랜딩의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고객 창출이 안 돼요.
후보자 창출이 안 된다고 열심히 플랫폼은 하는데 목적지가 틀린 거예요. 방향 설정이 안 된 겁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이 마케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왜 합니까? 왜 해요?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대체 이런 것들을 왜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죠? 고객 창출.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목적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요. 그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요. 최초의 법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브랜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최초의 영역을 반드시 공략하셔야 됩니다. 최초.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최초가 되실 수 있으세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최초의 법칙을 실행한 인물들이 세 분이 나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한 비행사 누굴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찰스 린드버그라고 해요. 자, 달 표면에 최초로 걸었던 사람. 이거 알 것 같은데. 자, 최초의 브랜드를 실행한 브랜드 중에서도 게토레이, 스포츠 음료 시장의 최초 브랜드라고 해요. 타이레놀, 여전히 많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이것도 그 진통제 시장의 최초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진통제 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시가 됐지만 시장 점유에 있어서는 결국은 사람들은 최초의 상품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최초가 돼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최초가 되어서 고객을 만드실 거고 고객이 찾아오게 만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대답해 보실 분 있나요? 그러면 저는요. 저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보험대리점에서 원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오픈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저예요, 저 모릅니다. 누가 최초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죠. 누가 자기를 최초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최초라고 하면 최초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최초의 법칙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초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원장을 카페에 최초 공개했죠. 2021년도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을 최초에 제가 오픈했고요. 자, 두 번째. 지사형 비즈니스를 대한민국 보험대리점에서 최초로 실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시네? 어떻게 하셨죠? 저예요. 접니다. 몰라요. 누가 시작했는지. 관심 없어요. 저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최초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자기가 최초라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 제가 최초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보험대리점에서 초대형 지사를 최단기에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지? 저예요. 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최초가 되시겠어요? 어떤 영역에서 최초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차별화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불변의 제1법칙, 최초의 법칙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어요. 또 있네요. 대한민국 보험대리점에서 세일즈로 사업하는 방법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 저예요. 세일즈로 사업을 한다? 불가능했죠. 저는 그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우리 영업가족 식구들에게. 또 있나? 없네요. 네. 자, 두 번째 영역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초가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떠한 영역에서의 최초가 돼야 돼요.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작은 영역이든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최초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초의 영역을 개척한 인물 중에서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사람은 대서양을 첫 번째가 아닌 세 번째로 횡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해요.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최초의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여성. 이렇게 내가 최초가 될 수 없어도 내가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이네켄. 이게 이제 고가의 수입 브랜드예요. 수입 브랜드. 근데 이 에노이저 부시라는 사람은 이 수입이 아닌 고가의 국산 맥주로 최초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네켄보다 2배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자, 결국은 내가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데 만약에 최초가 될 수 없다면 뭐라고요? 최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카에서 내가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저도 고민하겠죠. 왜? 똑같이 해서는 그 이상으로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쵸?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그 이상의 영역을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인카에게 없는 부분, 인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내가 채워서 그 영역의 빈틈을 내가 메꿔야겠구나. 혹시 제이어스 총괄에 여러분
제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최초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빈틈을 상호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이어스 안에서 선택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왜 저는 인카가 없는 영역을 공략하겠어요? 인카에서 제이어스가 선택받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반드시 개척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초의 설계사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설계사가 돼야 돼요. 특정 영역에서. 저는 먼저 상품으로 세분화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간병 전문가 여기 있으신가요? 나는 간병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있으세요? 제이어스에 있나요? 여러분들 최초의 영역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나는 치매 전문가다. 보험에 있어서 치매하면 대한민국 넘버원 5손가락 안에 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타겟이라는 것은요, 좁은 데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합보험으로 간병, 치매, 운전자, 암, 연금 다 하는 설계사 고객이 안 찾습니다. 타겟은요, 좁으면 좁을수록 내 고객층이 두꺼워지고 내 팬층, 구독층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목, 허리, 디스크 한방병원을 찾고 목 디스크를 찾고 허리 디스크를 찾고 왜 우리가 타겟을 좁게 전문병원을 찾아갈까요? 타겟을 넓게 가면 되잖아요. 그냥 다 한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의 전문 분야를 통해서 고객층을 확보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범위를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좁은 곳에서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세요. 어떤 영역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 그것이 간병이든 치매든 운전자든 자동차든 실손이든 한 가지에 있어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구독층, 여러분들의 팬층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고객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자연스럽게 확대돼요. 그러면서 타겟층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겠죠. 내가 태아보험 전문가로 시작했지만 종합보험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으로 접근했을 때는 남들과의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연금하면 생각나는 박사분 한 분 계시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연금 박사 모르는 분 있어요? 자, 타겟으로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보종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겟으로 나는 초등교사 전문가다. 나는 초등교사 시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다. 있어요? 초등교사 사이에서는 누구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이 있나요? 제이어스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공무원. 나는 공무원 시장의 전문가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직도 60만, 70만, 100만의 설계사 중 브랜딩이 되어 있는 영역이 너무 희박하고 적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브랜딩이 몇 프로 돼 있을까요? 60만 설계사 중에 몇 프로가 브랜딩이 돼 있을 것 같으세요? 1% 정도 돼 있을까? 1%? 60만 명 중에 10%면 6만 명이에요. 1%도 6천 명입니다. 1% 너무 많아요. 0.5% 해도 3천 명. 0.25% 해도 1,500명이에요. 1,500명. 그걸 또 한 번 쪼개도 700명이고 그걸 또 쪼개도 300명이에요. 우리 전체가 브랜딩이 돼도 대한민국 보험 시장을 브랜딩으로 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정말. 왜? 앞으로의 보험 시장은 브랜딩이 돼 있는 설계사와 안 돼 있는 설계사로 양극화가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영역에서 큰 영역으로 확장하는 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관리자가 될 건지,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설계사가 될 건지. 마지막 기억의 법칙이에요. 기억의 법칙. 자, 기억의 법칙은 최초가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아까 제가 최초인지 아닌지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내가 최초로 각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최초로 각인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최초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기억 속에서 최초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 사람이 최초다. 저도 이 법칙을 활용한 건데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초기 때는요 5종류의 컴퓨터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코모도 팻. 혹시 아세요? 알아요?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두 번째 IMSAI 808 이런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으세요? 발로 차버리고 싶죠? 기억 안 하고 싶죠? 자, 세 번째 MITS 아이테어 8800 기억하고 싶으세요? 이게 아무리 최초라고 해도 기억하고 싶냐고요? 저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네 번째 라디오 쉐 기억이 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퍼스널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짜잔, 애플. 기억하기 쉽죠? 네, 최초가 아니었어요. 애플은 퍼스널 컴퓨터의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기억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애플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이에요.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좋은 이름으로 해결했어요. 좋은 이름. 이름만 잘 만들어도 기억된다. 연금박사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요. 그쵸? 천만설계사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는데 별로예요? 세일즈로 사업하기. 기억하기 쉽죠?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설계사용, 관리사용.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고객이 핸드폰 문에서 여러분들 그 이름 찾을 때 저도 막 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될 때 막 인터넷이며 통신이며 전화며 뭐 코웨이며 정수기며 막 급하게 찾아야 될 때 도저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자기의 연락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기억하기 좋은 이름을 알려줬다면 쉽게 검색해서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찾아요. 대화 메시지를 막 찾아보기도 하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름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 신경열 이름 기억하기 쉬우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빨리 하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성취, 쾌락, 인간관계, 의미, 몰입. 그런데 자, 기존 세대는 이 성취와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성취와 쾌락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본인들은 MZ가 아닌 거예요. 네, 나이가 좀 먹은 거죠. 네, 기존 세대. 네라고 누가 하셨죠?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이에요? 네. 자, 기존 세대들은 성취와 쾌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없이 살았으니까. 성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죠. 또 소유에 대한 욕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 세대는 성취와 욕구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가졌거든. 태어날 때부터 다 물고 태어났거든. 부족한 게 없어. 너무 풍족하게 자란 거야. 여기 혹시 MG 있으세요? MG? MG 많아요? MG. 네, 맞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MZ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어서 실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지점장님이 MZ예요? 저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기는 아주 노티 나거든요. 노땅이가 저기는 가짜. 네. 부족한 것이 없어서 어쩌면 사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요 이전보다 더 사치스럽대요. 단순한 어떤 성취와 욕망에 의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미와 가치를 따지거든요. 의미와 가치를 따져. 그래서 어쩌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굉장히. 필요한 것보다 의미에 더 가치를 둔대요. 맞아요, 지원자님? 그래서 MZ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MZ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필요를 못 느껴. 풍족하다니까요. 풍족한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자랐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험이 우산이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험이 필요하다 안 먹히는 거지. 지금의 세대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편의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봤어요. 시급 2,700원 받고. 근데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담배의 이름을 못 외웠어요. 흡연을 안 하니까. 제 뒤에 담배가 수백 종류, 많게는 100종류 이상이 있단 말이죠. 뭐 주세요 하면은 한참을 찾는 거예요. 진짜 못 찾으니까 그 손님분이 여기요 이렇게 알려주면 딱 빼서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편의점 선반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바생이 마음대로 진열이나 나열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맞게 넣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성 상품들, 가위나 스탬플러 같은 경우는 2종류 이상 놓지 않아요. 그 좁은 매대에 무조건 한 종류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담배는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소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소비가 많은 한정적인 담배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담배 다 뭐 피세요? 자, 그것은 바로 말보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븐스타만의 대체 불가능한 상품의 고유성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게 뭐냐?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브랜딩.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고유의 특성, 브랜딩 때문에 여러 종류를 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제품이나 기능에 집중하면 한 가지밖에 못 팔아요. 한 가지밖에 못 팝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암이라는 하나의 기능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암 진단비 3,000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브랜딩으로 접근해서 스토리로 풀어낸다면요, 우리는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암 치료 후 회복의 과정을 극복하며 보험금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없고 치료를 전담할 수 있었던 회복에 대한 스토리, 보험금이 생활비로 활용된 스토리, 결국 가족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러한 스토리들,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감동적인 사례의 스토리,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러한 스토리들로,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스토리들로 결국은 기능이 아닌 의미와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류를 가지고 지금까지 판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떤 설계사죠? 나는 사용 가치의 설계사인가요? 아니면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 가치의 설계사인가요?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나는 거 한번 다 적어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설계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결국은 기능에 집중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설계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칭송을 받기에 합당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이고 그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거. 우리는 위대한 직업,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소개하고 제가 마칠게요. 네. 많이 늦었나요? 괜찮아요? 자, 오연호 파일럿,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오연호의 행동력 수업이라는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잘생겼죠. 굉장히 실제로 영상을 봐도 핸섬하시거든요. 근데 이의 과거는요, 반에서 50등 중에 43등, 수능 7등급. 키는 멀쩡하네요. 그쵸? 60kg. 네, 굉장히 마른 체형. 저랑 비슷하네요. 네. 키와 체중이 저랑 비슷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오연호 파일럿의 지금의 모습은 스쿠버 다이빙 강사에 삼성전자를 입사했고 세계 일주했고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파일럿이래요. 이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이 클로징 멘트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바꾸고 싶은 사람이세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세요? 자, 지금 기회 드릴게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안 가시네요, 아무도? 네.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대요. 대화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 늘 밥 먹고 대화하는 사람 말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바꿔보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 이러한 갈증 때문에 제이어스 오시지 않았어요? 이러한 갈증 때문에 여러분의 본부, 여러분의 지점 들어가셨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리더와 함께 대화하려고. 그쵸? 여러분의 리더들과 함께 일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있는 환경 바꾸실 거잖아요. 맞아요? 또 같이 밥 먹는 사람. 원래는 아니었는데 지금 있는 관리자랑 밥 같이 먹고 싶어서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 밥 먹는 사람 바꾸고 싶은 사람. 괜찮아요. 저만 볼게요. 없어요? 또 같이 노는 사람. 바꾸래요. 이걸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있대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 말, 행동, 생각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저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께 영향을 주나요? 주죠.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내 옆사람이래요. 그래서 집사람 바꾸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오시면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편집해 주세요. 큰일 날 뻔해.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결단입시다. 우리 결단하시죠.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주변에 부정적인 언어 쓰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옆인가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 제일 중요한 거,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기운은 다 빼놓고 자기는 또 할 일을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옆 사람 기운은 다 빼가지고 일 못하도록 망쳐놓고 자기는 월납 100만 원을 또 해요. 너무 싫어, 그죠?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이런 사람들 있으면 안 돼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여러분, 저 긍정적인 언어 쓰나요? 긍정적인 행동 하나요? 하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게 오연호 파일럿이 인생을 바꾼 그 한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이어스 총괄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이벤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경험해야 할 사람도 있고 이미 경험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옆 사람이 제이어스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사업단장님, 여러분들의 본부장님, 여러분들의 지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PT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께 그 선물을 좀 드리려고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